들어와 이 머리 숙이고 뻥 치는 그래 머리 숙이고 그냥 들어간 철문이 이렇게 머리를 먼저 들어가니까 빵 차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기랑 네가 오파서 온 건데 무슨 여기다가 도사 쓰는데 선거라고 써 계속 꺼지기더라고. 난 그런데 그냥 썼어요. 선거에 장갑을 떴어. 또쪽 빼곤 떴어. 그러니까 한 마스가 그냥 두들겨 패는데 각자인데 우리 북한 말은 오승로 각자라 그래. 그 각자가 각목인데 이렇게 사각인데 각이 없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막 야 오라 무릎 꿇어 앉아 무릎 딱 끌어 앉고 그걸 내 이 무릎 요뒤 간절이가 딱 있는 거예요. 딱 있고 그다음에 날면서 이게 내 무릎팍을 빵 밟는데 그때 한 서너 번 밟으니까 진짜 안 한 것도 했다 하겠더라고. 아 이거 진짜 내 조상까지도 팔아먹어야 되겠구나. 심지어 김정은을 지키는 호위사령부 출신 인물이 중국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15명을 설득을 해서 단체로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됩니다. 단체 탈북의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윤철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군 호위사령부 출신 강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에서 일하던 동료 친구 15명을 설득하여 2016년 대한민국에 모두 같이 왔습니다. 더군다나요, 이 윤철 씨가요, 호위사령부 출신뿐만이 아니라 그 외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출신 성분 중에 최고라고 평가받는 항일 열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어머. 이 항일 열사 출신이라는 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출신 성분의 가장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항일혁명 투사고, 이 항일혁명 투사들은 그 쉽게 말하면 김일성과 같이 빨치산 투쟁을 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항일 열사는 북한에서 반일 애국 열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일 애국 열사는 이제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투쟁을 하지 않았지만 항일, 그러니까 일제를 반대해서 투쟁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항일 그 열사 가족이라고 하면은 네. 그냥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그냥 그 김씨 일가 다음으로 이제 살기 제일 편한 사람들이다. 아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저희 할아버지는 항일혁명 열사였고요. 그러니까 애 할아버지죠. 네. 그러니까 애 삼촌들은 북한으로 말하면 중장요.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투스타. 네. 집안 좋지, 돈도 많지. 거기다가 고등중학교 졸업 후에 호위사령부. 군생활까지 하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 일가하고 이제 평양을 지키는 그런 부대잖아요. 네. 일단 저는 어릴 때부터 아마 충성심을 배우고 배 안에서부터 배우고 나왔다. 그렇게 집안이 봐야죠. 네, 그냥 배 안에서 일인데. 네. 장군님을 포위하다가 그 옆에서 뭐 날아가는 폭탄이라도 맞고 죽는다. 그건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뇌는 맞아요. 그런 걸 진짜 정말로 세뇌를 것 같아요. 왜 탈북을 하게 된 걸까?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이죠. 그냥 북한에서만 있었어도 사실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호위사령부 출신으로 앞길이 창창했던 윤철 씨. 고난의 행군만은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왔을 때 오히려 이제 역전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동안 배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은 자력갱생에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머리가 있습니다. 장바닥 나가서 장사를 한다라든지 이러는데 풍족하게 배급을 받다가 이게 끊어져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히려 더 곤란한 거죠. 사실 제대 후에 배급도 끊기니까 돈 벌기 위해서 또 국경을 넘어가지고 중국 가게 되면서 저절로 접하는 게 남조선 사정을 접하게 되겠죠. 열사 가족인데도 열심히 했는데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충성심을 둘째고 충성심하면 내 입도 못 건사하는데 그래야겠다. 내 입이라도 건사하자. 친구가 한 명 중국에 가면 하루에 중국 돈으로 50원 벌 수 있는데 더 열심히 일하면 중국 위안으로 80위안 벌 수 있어. 근데 80위안이면 그때 당시 쌀 25kg짜리 중국 돈으로 80원부터 100원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쌀 한 지대 하루 일하면 쌀 한 지대 살 수 있고 오케이 가자. 중국에 가니까 못 보던 본 것도 다 보게 되고 내가 모든 걸 알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뭐 뉴스라든가 이런 거 많이 접한 거예요. 예능도 봤어요, 예능? 예능도 봤죠. 그런데 저는 그때 뭘 예능 많이 봤냐? 그 예능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다리 이렇게 막 앉아가서 막 이렇게 치기도 하고 막 거기 그 서로 말 막 해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엑스맨이요? 당연하지 하네. 그것도 보고 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야 유재석이 또 탈북 많이 시켰구나. 그러니까 그게 저 배우들이 나와서 저렇게 유쾌하게 저런 개구도 하네. 우리는 북한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런 것도 있었네. 그다음에 저는 더 떠나서 뭘 봤냐면 한국 방송을 듣는데 딱 북한말 그대로 하는 방송이 있는 거예요. 저기 뭐지 무슨 조선노동당 방송인가 이런 것처럼 무슨 뭐 이런 거 그대로 그 자유아시아 방송인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방송이었어요. 탈북자들. 네. 북한 넘어오시죠. 그게 참 북한도 아닌데 북한 말투라 막 기가 서고 텐데 그때 당시 무슨 이야기에서 제가 많이 경험하고 뭐요? 넘어갔냐.
다 거짓말처럼 들렸는데 그때 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명절이었어요. 겨울이었고. 그런데 막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명절이면 부모들이 더 속이 타고 가슴이 아파한다. 그러니까 그 한국 분이 왜 그러냐. 명절이면 더 기쁘고 북한도 명절이 놀고 하는데 아니다. 그때 당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른 집이 명절이면 다음날 고기도 먹고 떡도 해먹는데 우리 부모는 그 자식한테 떡 하나 밥 한 끼 해줄 수 없는 형편이라 부모들은 뒤에서 울었다. 북한이 명절이면 우리한테는 엄청 그러니까. 가슴 아프다. 그런데 그 소리 딱 들을 때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고난행구 때 나도 명절이었었는데 엄청 자가 눈을 떠는데 입합이 아니라 이렇게 옥수수밥 엄마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 울었어요 그때. 이걸 왜 우리는 그렇지. 다른 집에서는 입합도 먹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다른 집에서 입합에 고기 먹는다면 배 아파했어요. 대충이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막 남이 우리 집에서 못 먹으니까 그럼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한 그릇 빌려다가 배 아파하니까 먹으면 내가 그 배가 안 아니 아프고 저 집안 좋은 사람이 말도 안 돼. 고난의 행군 무슨 시기에는 얘기야? 엄청 힘들었어요. 네. 뭐 남한 드라마라든가 남한 방송을 듣다 보니까 남한 문화에 좀 빠지긴 했지만은 저는 그때 당시 내 조국이라든가 장군님 배신이라든가 뭐 이렇게 배반한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냥 내가 돈만 벌려왔을 뿐이지. 그런데 마침 그 당시 선거를 한다 해가지고 같이 일하던 친구들 보고 다 가자. 에? 혼자도 아니고. 혼자도 아니고. 진심이구나. 네, 난 그때 당시 일하는 사람들 보고 그래도 우리 다 가서 선거 참가하고 다시 오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떳떳했던 거예요. 내가 호위사령부 출신으로 우리 집안 출신 성분도 이렇고 근데 경제가 안 좋아서 중국 가서 돈 벌어 왔다. 그렇죠. 근데 탈출할 생각도 없었고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도 변함이 없었다. 내가 들어가다 잡혀도 잘 설명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도 있었던 거죠. 국경 브로커와 함께 야심한 밤에 국경을 넘었어요. 그런데 눈 덮인 이 산길을 넘느라 사람들이 좀 피로해지잖아요. 긴장도 좀 풀리고 북한에 들어오긴 했는데 피로한 상황. 야, 그래서 그러면 오늘 밤은 그 밤도 어둡고 그 피로하기도 하니까 또 국경도 넘었겠다. 브로커 집에서 한숨 자고 가자라고 해서 이제 브로커의 집에서 다들 자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자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자던 중에 동무 일어나라우. 뭐뭐 동무 일어나라우. 뭐뭐. 누군가 윤철 씨를 다급하게 깨우는 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바로 호위부 요원들이 브로커의 집으로 그날 새벽에 들이닥친 거예요. 누군가 야심한 시각에 몰려다니는 일행을 수상히 여겨서 보위부에 신고를 한 거고 그 보위부가 현장을 급습한 겁니다. 아무리 충성심이 강한 윤철 씨라고 하지만 그때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놀라죠. 심경이 어땠습니까? 일단은 뭐 북한까지 왔지 하다 보니까 마음을 놓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내 다 왔지. 조국인데. 그런데 그 밤새 긁다 보니까 이게 옷이 다 젖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밥이라도 한술 먹고 가서해서 밥을 탁 먹었는데 온몸이 나를 딱 쓰러졌는데 눈을 탁 떴는데 보이면서 온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공민증이라고 해요. 공민증 보자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신분증이죠. 근데 다 공민증이 없어요. 근데 저만 있었어요. 저는 항상 공민증 중국에도 가족 같대요. 딱 꺼낸 거죠. 네, 딱 줬거든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딱 받더라고요. 그래 딱 나가는 순간에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난 딱 그 즉시 밀고 문을 딱 걸었죠. 다다 걸은 거예요. 보지도 나가는 순간에 문 걸었어요. 그다음 딱 돌아서 돈 다 꺼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때 당시 다 4명인가 돈이 있었어요. 많잖아. 돈이 다 많았어요. 중국 돈이잖아요. 다 중국 돈이죠. 돈 꺼내가서 그 주인한테 돈을 무조건 책임져라.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 모른다. 응. 우리 같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각자 이게 온 게 다 따로 왔다 해야 된다. 그얘 네가 온 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내가 온 건 내가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다 모르는 사이다. 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그 돈을 딱 먹여다 문을 딱 열고 나간 겁니다. 갑시다. 또 하니까 그래 가자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국에서 왔는지 확실한 건 아니에요. 우리 일단은 이상하게 신고를 받고 왔지만 어디서 왔는 사람인지 네. 모르는 거지. 그럼. 해산시 보위부에서 왔는데 딱 내려오는 순간에 벌써 이 성격이 군하고 시가 완전 팍 다른 거예요. 들어와 이 머리 숙이고 뻥 치는 그래 머리 숙이고 그냥 들어간 철문이 이렇게 머리를 먼저 들어가니까 빵 차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기랑 엉치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런 창문이 이렇게 엄청 작아요. 요만큼 사람이 하나 머리 숙여 들어가는데 난 처음 이렇게 들어가는데 털이 차더라고. 때리나 어떻게 들어가야 다시 들어가 하는 거예요. 또 때리나 그다음 두 번째 맞으니까 딱 생각나서 돌아서 들어가야 되구나. 딱 돌아서 엉치부터 들어가니까 딱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또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고 다음날 딱 나오니까 그다음 딱 그냥 기합 써가지고 이렇게 몽둥이를 막 들이치고 그다음 소설 써 어떻게 갖고 어떻게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런 거 딱 썼죠. 왜 선거를 내가 목표를 하고 왔으니까 만약에 잡히면 이걸 딱 말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있으니까
나는 선거를 참가하려고 왔다. 내가 이래 돼서 갔긴 했지만 일을 하다가 다쳤고 그렇지. 다친 동기가 있었고 그 다침으로써 모으다가 지금 아팠기 때문에 모았지만 지금 선거하기 위해서 아프면서도 왔다고 딱 거의 썼어요. 사실적이잖아. 네, 사실이죠. 난 사실대로 쓴 겁니다. 그랬는데 이 멍들이 엉들이 얼굴은 안 써요. 해골 다친 채인데. 네, 막 단둥 두드리고 그러네. 야, 네가 오파서 온 건데 무슨 여기다가 도사 쓰는데 선거라고 써. 계속 꺼지기더라고. 난 그런데 그냥 썼어요. 선거에 장갑을 떴어. 또쪽 빼곤 떴어. 그러니까 한 맞으니까 그냥 두들겨 패는데 엄청 맞았어요. 근데 엄청 맞았는데 그때 당시 각자인데 우리 북한 말은 오승호 각자라 그래요. 그 각자가 각목인데 이렇게 사각인데 각이 없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막 내 얼굴에 비칠 정도로 윤곽이 나더라고요. 근데 막 때리더니 하도 때렸어. 네, 야 오라 무릎 꿇어 앉아. 무릎 딱 끌어 앉고 그걸 내 이 무릎 이 관절이 딱 있는 거예요. 딱 있고 그다음에 날면서 이게 내 무릎팍을 빵 밟는데 그때 한 서너 번 밟으니까 진짜 안 한 것도 했다 하겠더라고. 아 이거 진짜 내 조상까지도 팔아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드는데 근데 내가 여기에서 그걸 그 사람들이 하란 대로 하면 나는 일생 뭐 이렇게 거기서 묻혀야 되니까 일단은 맞으면서도 버텼죠. 버텼어요? 네, 뭐 버텨야죠. 버티는 건 버티는데 그냥 이 사람들 요구하는 게 그거였어요. 한국 기독교를 믿기 있나, 한국 사람 만난 게 있나, 기본 그거예요. 그다음 뭐 그 중국 사람들 중에서 너한테다 무슨 한국 이런 걸 뭐 임무 중계 있나 뭐 이런 걸 따지고 간접혐의나 혹은 네, 이런 그다음 어느 공간 시간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랬고 어느 시간에 네가 왜 그 며칠 동안 없었어? 그런 것도 물어봅니다. 아, 난 있었습니다. 내가 또 혼자니까 그 말을 맞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맞을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네요. 왜냐하면 이제 어찌됐건 선전을 그렇게 했잖아요. 선거를 위해서 들어오면 다 봐주겠다. 네. 그러니까 조서에다 선거라고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봐줘야 되잖아. 그렇죠. 공식적으로. 맞네요. 그러니까 그거 빼라.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눈기 닫고 무조건 고문하고 때리는 데가 이제 보위부잖아요. 네. 근데 그 악독한 조치를 끝까지 견딘다. 이거 사실 힘들지. 일반인들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얼마나 공포스럽고 힘들어요.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뇌물, 이 통하는 사회잖아요. 어머니는 정말 위대하셨다가 위대하시고 이것이 정말 그 여기서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셨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지금 보위부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 고난의 행군 끝난 다음에 이제 돈도 없고 약간 이른바 이제 몰락한 집안인데 그래도 예전에 그 백도 있고 뭐 커넥션도 있던 집안이잖아요. 다 동원하신 거예요. 뭐 친인척, 형제 자매, 뭐 보위부와 관련된 사람들 다 뇌물 써가지고 제발 우리 아들 좀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27일 만에 보위부에서 풀려났다고 하세요. 27일, 270일 어머니 위대하세요 진짜. 이거는 뭐 사실 집안 분위기가 먹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먹힌 거죠. 사실 네. 보위부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나오지 못합니다. 무슨 백을 써도 잘. 예, 그리고 또 보위부 그 자체가 반당, 반혁명, 반국가거든요. 이런 사람들만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못 나옵니다. 뭐 어느 부대 출신이고 못 나옵니다. 맞습니다. 일단 제가 뭐 중국에 간 게 뭐 내가 나라를 배반한다든가 뭐 내가 모든 걸 무슨 김정일이 싫다든가 김정은 시기가 싫어서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살아야 되는 문제는. 솔직히 먹고 살게 내가 돈을 번다 해서 갔을 뿐이고 그리고 나는 선거를 참가하기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위부에서 나를 대하는 게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한테다 이렇게 하면 난 그때 생각해 이렇게 하면 더 뿔나가지고 더 달아나지 않을까? 반발심이 생기죠. 네,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나도 충성심이 있는데 나도 그 사람이 생각한 충성심하고 내가 생각한 충성심이 뭐가 다른가? 네, 그걸 다 내가 체험하면서 다시금 거기서 딱 마음 먹게 됐죠. 내 다시 잡히지 않으리라. 다시는 잡히지 않으리라. 네, 첫째, 내 다시는 안 잡히리라. 뭐 한국을 가든 중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다시는 네, 잡히지 않으리라. 그렇죠. 당시 또 윤철 씨가 함께 온 이 동료들 작업장 위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일치. 진짜 궁금하다. 여기입니다. 여기. 해산. 이게 중국인 거잖아요. 돼지 농장. 윤철 씨가 작업했던 벌목장. 안쪽에서 여기에 윤철 씨하고 이 동료 8분이 여기 계세요. 8명. 그리고 또 이제 이 돼지 농장. 이 돼지 농장에 5분. 따로. 인삼밭에 아하. 3분이 계셨습니다. 야, 궁금한 게 아니 여기 계셨던 분들이 다 한국에 오시겠다고 하시던 분들이었나요? 일단은
우린 중국이 북한보다는 중국이 낫다고는 해도 서로 뭐 한국 가자 이런 말은 못 합니다. 왜 개인이 누가 내가 아는 분이 한국 갔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해요. 아 그래 나도 뭐 누가 아는 분이 한국 가는데 지금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까지는 했지. 야 우리 뭐 한국 가자 탈북하자 이런 이야기는 차마 못 합니다. 왜? 아직 그 현재는 중국하고 북한이 가까운 데라 어느 순간에 잘못하면 우리는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신 오픈 북한 간다 이런 말은 못 하는 거예요? 네. 야,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 사회에서 탈북이라는 건 이제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중요한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게 보안입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한 명만 불면 다 같이 지금 잡혀가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일체 그냥 비밀을 했거든요. 한국 간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인삼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아, 네 지금 저기 내륙 쪽에 안쪽에 지금 일자리를 얻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돈도 많이 주고 정확히 아프면 치료도 받을 수 있다. 네, 거기가 인삼밭에 있습니다. 아프면 치료도 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신 한 가지는 북한에는 못 간다. 전화는 북한에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 일단 들어가면 북한에는 못 간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흔쾌히 수락하더라고요. 대신 형이 가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오케이 나는 간다. 그래 그럼 따라갈 거예요. 3명은 나는 다 이 팀에 따라오네요. 들겠다. 네. 정말 똑똑하다고 느끼지. 저도 감탄이 된 게 뭐냐면 중국에서 어쨌든 불법 체류자로 있다 보니까 아파도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예, 그래서 정말 그렇네.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게 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도 그거를 병원 가지 못해가지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는 이런 탈북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약한 고리를 건드린 거예요. 병원에 갈 수 있다 이런 이 새하얀 거짓말이 그 사람들을 살린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경험한 말이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손이 끊어나고 많아요. 그걸 내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행히 전화로 설득했던 동료들은 뭐 윤철 씨가 간다면 자기들도 가겠다고 모두들 다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곧장 소개받은 그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그 친구들을 먼저 심양으로 보내버려요. 아 먼저 안전하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심형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돼지 농장에 있는 이 5분을 어떻게 설득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제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 같이 일하던 형이에요. 몇 개월 동안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 형하고 조금 많이 이렇게 친하게 됐죠. 제가 요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우리 윤철 씨가 있는 벌목장하고 돼지 농장은 마을길을 통해서 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길이 편해요. 그런데 이들의 신분은 현재 불법 체류자예요. 그리고 윤철 씨는 한번 붙잡혔다 나온 상태. 이 중국 시내를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철 씨가 저 형님한테는 꼭 만나서 뭔가를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이 편한 길을 냅두고 산을 넘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날씨는 춥지, 눈은 막 허벅지, 허리까지 푹푹푹 쌓이고 들어가지. 3시간, 4시간 아무리 걸어도 이 돼지 농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을 걸었냐? 장장 7시간. 장장 7시간. 7시간을 눈길에서 산길을 헤매면서 길을 잃은 거죠. 걷다 보니까 탈북하기 전에 죽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죽음의 공포를 여기서 한번 느낀 거죠.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7시간. 뭘 어떻게 혼자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도 한 3시간 정도면 가리라 생각하고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물 하나, 간식 하나 안 들고 일단 나온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발을 높이 들고 까다상 깨는데 그다음 막 발을 들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가는데 이게 쓸려가지고 막 신발이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신발에 눈이 들어가고 하니까 얼어드는 거예요. 조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몸 안에 좁고 막 이게 막 그럴 때 보면 막 내 옆에 힘이 막 떠요. 그래 그걸 가다 보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 되니까 기신 탈진하더라고요. 물이 일단 없으니까. 그것도 물이 없으니까 야 근데 정 한 6시간 정도 걸었는데 여자는 7시간 가까이 올 때 야 여자 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그 느낌이에요. 아 이게 뭐지? 근데 이때까지 잘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다. 도로로 가야 되겠다. 산에 가다 그냥 죽느니 도로에 가다가 탁 치는 게 낫다. 사람들이 보면 그 중국 사람이 보면 신고를 하든 어쨌든 죽기마다 까무러치기 났다니까 일단은 가서 하고 일단 도로까지 나가야 된다고 도로까지
나갔었죠. 야, 그런데 정말 하늘이 좋았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을 거기서 도와야지. 얼어 죽게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야죠. 도와야지. 하늘이 네, 하늘이 도와야죠. 정말 천원으로 그 친한 형님네 작업장 쪽의 사장이 먹을 양식을 차에 실어 오던 중에 얼마? 어머?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더는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일하는 사람들 보고 오라! 야, 다 나와라! 짐 좀 싣고 가라! 해서 형님 작업장에 있는 일꾼들이 그 짐 실으러 다 도로가로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때 세상에. 쓰러져 있던 강윤철 씨를 발견한 거죠. 저 우리 형님인데? 어머나. 하면서 강윤철 씨를 극적으로 구조를 한 거예요. 와, 소름. 하늘이 도와줘. 자, 영화 같아. 우여곡절 끝에 구출되고 형님 있는 작업장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윤철 씨가 목숨까지 걸면서 형님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갔잖아요. 전 궁금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서 그 형님의 뭐라고 설득했는지도 궁금하고 설득의 말을 듣고 그 형님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도 궁금했고 그러려면 그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만갑이 그 형님과 직접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이건 들어봐야죠. 물어봤습니다. 저분이 그 형님이신 거예요? 그것도 한겨울에 우리인데 왔댔거든요. 왔는데 그때 그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아마 오면서 진짜 힘들게 왔더라고요. 우리도 그때 거기서 그 뭐야 차가 물품 싣고 올라온다고 올라오는데 이게 산길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올라오니까 그 가서 눈 좀 치자 해가지고 그래서 눈 치려고 우리도 나갔던 거예요. 진짜 더웠다, 진짜. 근데 오다가 만났다는데 그때 보니까 벌써 그 신발이 다 젖어가지고 눈이 안 들어가지고 그 발이 다 얼어가지고 진짜 가까스로 진짜 사람이 정말 목숨이 붙어있다 할까? 그렇게 힘들게 왔더라고요 그때. 윤철 씨가 그때 오면서리 아마 차를 못 만났으면 혹시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기적이다, 기적. 차를 못 만났으면 저 차를 못 만났으면.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쪽 안쪽으로 들어갈 일이 있는데 같이 가서 일하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돈은 더 많이 준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승인하겠죠. 그때는 뭐 한국으로 간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강민철 씨가 한국이라는 소리 했으면 아마 저는 따라 못 썼을 거예요. 무서워서. 저는 그때 빨리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때 당시 뭐 서로 잘 지나고 그랬으니까 나도 윤철 씨가 이렇게 사람을 속여먹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따라 나선 거지. 너닌 사람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냥 제 가자 하면 안 가죠. 자, 이제 다음.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벌목장 다시 함께 있는 분들. 본진. 네, 본진입니다. 어떻게 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설득하셨나요? 그분들은 같은 방법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 겨울에는 중국이 일이 없었어요. 구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보고 내가 이야기한 거죠. 이분들하고 전에 이야기한 건 일체 말 안 하고 그냥 이 친구가 새로운 이야기처럼 야 안쪽에 들어가면 일이 있어. 그런데 안쪽으로 가자 하니까 그분들도 생각해 보더니 오케이 뭐 안쪽에 일단 그럼 따라서자. 자, 일단 심양에는 모였어. 세 팀이 지금 모여든 거예요. 다 모였다. 모였어.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첫날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은 안전한 곳에 일단은 가자. 나는 첫 목표가 안전한 곳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차별로 가다 보니까 이거 먼저 간 사람들이 갔었는데 이거 브로커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한국에 간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한테 전압이 팍치는 거예요. 난리 났죠, 지금. 네.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네 중국에서 일하는데 한국 간다는데? 나 뭐야? 네, 맞습니다. 한국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에 남을 것이냐는 거기서 선택해도 됩니다. 딱 이야기했어요. 강단 있어. 그러니까 전화를 딱 듣더니 그래. 수도 있지. 하여튼 일단은 오케이 아이고 일단 끊었어요. 생각을 해야 그치, 돼. 생각할 시간 필요해. 이게 근데 사실 보세요. 너희들 선택할 수 있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도 돼. 근데 언제 또 보위부에 잡혀 죽을지 몰라. 그렇지. 근데 당장은 겁날 수 있어. 근데 나랑 같이 남조선 가면 자유야. 선택은 니들이 해. 선택의 길. 강단이니까 그땐 던지는 거예요. 자, 돈 벌러 왔는데 갑작스럽게 한국에 갈래 말래라는 제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과연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것도 키 큰 그 남자분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만나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한국으로 가지 않겠는가. 우린 그렇게 알고 안 왔는데 중국에 가서 일하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다음에는 윤철이한테다 전화를 했죠. 강민철 씨한테. 전화하니까 한국선이 맞다는 거야. 배신했다 이런 거보다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사람을 거짓말했어. 속였다 이런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여기로 올 결심을 안 했다면은 내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좀 뭐랄까 섭더라고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다가 우리를 마중났던 그 선교사보고 물어봤어요. 아 이거 한국에 갔다 북한으로 가겠다면 보내주냐고 물어보니까 보내준다 그래.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보내준다. 일단 가보자. 기차 태서 가보고 우리 한번 판단해보자. 아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돌아설 길이 어디 있겠냐. 그다음 우리는 어쨌든 가보고 뭐 우리 마음이 맞지 않으면 거기서 보내준다니까 오자. 도착지가 이제처럼 그 신양이라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그게 중국 사람이 한 분이 있었는데 아 이분이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그냥 로반이구나 하는 그냥 그런 생각만 했지 뭐 다른 생각은 없고 아 여기 우리 일하는 곳이구나 하고 그때 도착했거든요. 거기 있는데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갑자기 한국 간다고 그냥 한국 손이라고 일 언제 주나 기다리고 갑자기 그냥 당황하게 너무 당황하지. 그래도 같은 조선 사람이니까 민족이니까 일단은 돈을 벌고 목적은 돈이야. 일단 돈이야. 벌러 왔지 않 이분 만나고 싶다. 돈부터 벌어야지 우리는 돈 벌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시기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돈만 벌면 또 중국보다도 돈을 많이 주고 그래서 그냥 가자 이래가지고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일단은 심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안내해주는 분이 지금 전화를 막 도착을 했다고 하는 걸 옆에서 들어보니까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받기로는 목사, 선교사 하면은 눈알도 뽑아가는 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저희도 그쯤 하면 일단은 알거든요. 그냥 이게 심양에서 돈을 벌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이게 한국행위로구나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윤철형한테 물어봤죠. 형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화라는 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왜냐면 저는 북한에서 저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거든요.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없으면 우리 부모는 누가 모시냐. 나 나가겠다. 나 한국 안 간다. 제가 황당하게 이렇게 다시 나가겠다. 나는 안 간다. 하니까 윤철이 형으로서도 어떻게 뭐 좀 황당했겠죠. 3일 동안을 제가 진짜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는 부모하고 생이별을 당하게 된 마당에 내 운명이 바뀌게 된 마당에 지금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3일을 고민했어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고민을 했어요. 공안에 찾아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려고 나섰다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다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국이냐 북한이냐 두 가지 갈림길에서 일단은 인생 뭐 있냐 일단 이렇게 된 거 그냥 가자 가가지고 일단 한번 한국이란데 한번 보자 하고 그냥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의 육성을 직접 저희 이만갑이 들었다는 건 이분들은 동의해서 한국에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서서 17명이 지금 심양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2명은
저곳 침양에서 한국행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두 명은 다시 중국 작업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심리학이 딱 도착해서 한국 갈 것이냐 중국 갈 것이냐 너 선택해라 했는데 두 분이 저는 아빠 엄마가 있어가지고 아직 아빠 엄마가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다른 한 분은 나한테는 조카가 있다. 조카가 내 딸처럼 그 조카를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두 분은 안 가겠다고 딱 선택하고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은 내가 다시 우리가 있던 데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게끔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은 한 며칠 고민하더니 나는 남겠습니다. 따라갈 거예요. 하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나는 무조건 조카를 데려와야 되겠다. 난 안 따라서겠다. 그것도 이해가 돼요. 후에 전화 온 거예요. 무사히 도착했다. 내가 그때 그랬어요. 빨리 조카를 데리고 오라 하니까 알았어. 끊었는데 후에 알아보니까 나가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다 잡힌 거예요. 잡혀서 같이 교화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왔는데 그 이야기하더라. 아, 그분이 있었다 했는데 아이고 거기서 못 왔어요. 거기서 그냥 생각 마쳤어요 하면 교화소에서? 네. 근데 그때 내 마음이 순간에 아 내가 그때 좀 깜짝 써서라도 조카는 후회라도 데리고 와도 된다고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막 근데 그분의 마음, 그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분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해요. 안타깝지만 결과는 좀 안타깝지만 중국 시장에서 베트남으로 가서 라오스 산까지 넘어왔어요. 귀신까지 이제 떨쳐버리고 태국으로 들어갑니다. 태국 들어가면 태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렇게 될 거. 드디어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태국에 가면 자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일단은 그럼 자수를 어디 가서 해요? 새벽인데 딱 보니까 불빛이 환한데 아 저기 마을이다. 일단 마을로 찾아가자. 그럼 마을 따라 가는데 그때 당시 막 경찰이 아니고 그 군대 같아요. 국경수비대. 네, 국경수비대. 네, 수비대를 걸쳐서 제가 그때 한국에 고마워만 뭐 있었는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깜빵에 딱 갔는데 아 무슨 코리아 하더니 한국에서 세트를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담요도 주고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아 이게 이 나라에 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주냐는 그때 그 고마움 그걸 딱 받았는데 엄청 좋은 거예요. 아 집에서도 못 덮어보던 건데 아, 이거 가서 가야 되겠네. 그렇게 태국에서 이제 40일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 처음 타보신 거죠? 처음 타봤죠.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요? 이런 죽기 전에 비행기를 타봐야지. 그치, 맞아요. 우리 인간적을 죽기 전에. 그러니까 아 나는 좀 뭐 죽어도 한이 없구나. 비행기 타봤잖아요. 나는 비행기를 타봤으니까 한이 없다 하는 그 생각했었고 맞네요. 일단은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며 보다 보니까 지역 이게 높은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는 거리 이제 환하죠. 네 멋있었어요. 그리고 차들이 아파트 위에 있어. 아, 저 차들은 어떻게 올라갔을까? 비행기를 끌고 올라가. 일단은 그런 걸 많이 호기심이 있어요. 지상 주차장들. 그 지상 주차장 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몇 층마다 차들이 탁탁탁 있는 거예요. 주차장? 네, 주차장. 근데 저는 그때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저 차들이 아파트 위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너무 느끼기. 네. 들어서 올렸나? 네, 그때 그게 처음 호기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그냥 반들반들하고 막 사람들도 다 여유롭게 이러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공항에 내렸었고 이게 대한민국이 너무 멋있구나. 일단 내가 생각했던 땅, 내가 생각했던 한국, 이게 내가 꿈꿨던 한국, 뭐 그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안겨왔던. 한국에 도착한 뒤에 절차대로 이제 국정원으로 이동을 해서 조사도 받고 안내도 받잖아요. 근데 국정원에서 누군가가 강윤철 씨를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네 팀 중에서 한 팀이 못 왔다고 했잖아요. 그 태국에서 못 만났던 한 팀 3명이 국정원에 와 있었던 거예요. 국정원에 와 있었던 거예요. 먼저? 국정원에서 만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게 우리가 네 팀으로 오다 보니까 브로커도 다 각기각색이 된 거예요. 한 브로커가 네 팀을 다 끈 게 아니고 네 팀 한 명 다 다른 거예요. 네, 다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중국에서 넘어서 베트남에 들어서 저리 베트남에서 대사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베트남에서 바로 네, 갈랐구나. 베트남에서 그런데 일단은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어가지고 그쪽에 있다 보니까 저보다 한 달 빨리 갔지만 그냥 비슷하게 거기서 좀 지연되다 보니까 왔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기수로 15명이 다 같이. 윤철씨까지 이제 16명이 16명이죠. 저까지 하나원 동기가 된 16명인데 거죠. 하나원 동기로. 네. 정말 한국이네요. 네, 너무 고마웠죠. 나는 그 분들을 만났을 때 태국에서 만났던 것보다 더 반갑고. 그렇죠. 아, 이게 내가 그래도 내가 부득이한 그 속일 수밖에 없었던 간 거에서 한 명도 안 잡히고 딱 봤을 때, 아, 이게. 야, 성공이네 완전. 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내가 나서 자란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 야, 북한이 왜 못 사는가, 내 아버지 엄마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한 1년 2년 지나면 이렇게 있으면서 쭉 바라보니까 참, 내가 지금도 그때 내 고집대로 다시 북한에 나갔으면 아마도 내 인생도 아마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를 게 그렇죠. 없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기 온 게 또 참 이게 좀 다행이다. 내가 오게 된 게 윤철형 때문에 오게 됐으니까 어쨌든 고맙게 여겨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인생이. 야, 진짜 대한민국 이 사회에 너무나도 좋고 그런 생각뿐이 없었죠. 그냥 후회도 없고, 네. 아, 진짜 사람이 인연이 가장 최고구나.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진짜 저에게는 운인이죠. 정말 운명과도 같고. 이전 내가 40년을 북한에서 살았는데 거기 북한에서 사는 살림이 내가 자유롭고 정말 행복하고 좋은 세상인 줄 알았거든요. 김 부자에게 충성하면 일이 다 잘 되고 정말 영예롭고 살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자유라는 게 뭔지 알게 되고 사람이 행복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도 알게 되고 하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생활에서 대단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강윤철 씨 도움으로 온 사람들은 그래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간단히 말해가지고 어쨌든 나의 영원한 진짜 벗이라고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태어났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